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으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하루 동안 23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인 위원장에게 시종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당국이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난민촌으로 쓰이는 학교와 아파트가 폭격당했는데 가자 지구 사망자는 이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널브러진 식기와 음식물 위로 피가 흥건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폭발 충격으로 곳곳이 패였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자발야 난민촌이 또 폭격당했습니다. 대피소로 쓰이는 유엔의 학교였는데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وين كنت لما صار القصف يا عمو؟ بقيت وين؟ إلا صارت 3 دبات بقيت شوفها صارت الخط وشفت واحد بالسيارة والله صرت واحد بالسيارة. 가자지구 중부 누사이란 난민촌에도 이스라엘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공격 목표가 된 아파트에서 일가족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만 10,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후 19개의 이스라엘 국경 초소를 공격했다면서 관련 비디오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하마스처럼 오판하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יחיא סנואר עשה טעות וחרץ את גורל החמאס ואת גורל עזה. אם נסראללה יעשה טעות, הוא יחרוץ את גורלה של לבנון. 갈란트 장관은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라를 찾아서 제거하겠다면서 가자 지구 주민들도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대한 반감이 아랍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 확산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와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5개 나라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부터 들었습니다. القتل يجب أن يتوقف. جرائم الحرب يجب أن تتوقف. تحصين إسرائيل من القانون الدولي أيضا يجب أن ينتهي. 외무장관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마스가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라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에게 민간인 희생을 막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까지 쓰면서 압박했습니다. Israel must take every possible measure to prevent civilian casualties. In my meetings with Israeli officials yesterday, I conveyed additional steps that they can and should take to do just that.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에 미국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이스라엘 분위기는 더 광범위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등에서 수천 명이 모여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앞둔 터키에서는 반미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세를 늦출 기미는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난달 7일 하마스에 습격돼 200명 이상이 숨진 노바 음악 축제 현장의 참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선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서bun국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맹비난하며 전쟁 범죄로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튀르크어 사용국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의 발언 직후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튀르키예 대통령이 테러 조직 하마스 편에서는 또 다른 조치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예고 없이 부산을 찾아갔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인 위원장은 어제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 전 대표와 이현주 전 의원이 진행한 정치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최근 여당이 패배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강서구민의 이야기부터 들으라면서 회동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따로 만나지 못한 인 위원장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토크 콘서트가 끝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잘 듣고 간다고만 답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국도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며 맞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예산안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집행된 연구개발 예산도 축소하는 대신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관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정부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을 추진하더니 여론이 나빠지자 은근슬쩍 증액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병 주고 약 주고식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락가락 국정 운영으로 초래한 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 과제 수행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생을 도와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과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 차이가 큰 건데 예산 심사 첫날부터 양측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거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하면서 국가 예산 재정 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습니까?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 이견이 큰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정책 예산이나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여야 힘겨루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난해처럼 훌쩍 넘길 거란 우려 섞인 관측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예고한 야당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여당의 충돌도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수감자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는데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입니다. 아침 7시 50분쯤 택시 한 대가 들어오고 한동안 멈춰 서 있는데 이후 여성 한 명이 운전석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남색 상하이를 입은 남성이 내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장소에서 서둘러 벗어납니다. 서울구치소 수감자 36살 남성 김길수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망친 김 씨는 이곳에서 내린 뒤 다시 1시간 만에 경기도 양주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몰래 이물질을 삼킨 뒤 구치소로 옮겨졌다가 통증을 호소해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6시 반쯤 보호장비를 풀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망친 겁니다. 미리 준비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달아난 점을 미뤄 경찰은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CCTV를 확인하며 쫓고 있지만 아직 김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양주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해 김 씨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해 왜 도와준 것인지 조사 중이라면서 행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이고 도주 당시 남색 상하이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 오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직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의사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대마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도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어쇼 가운데 하나인 사천 에어쇼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경남 사천 대표 관광지인 삼천포대교 인근에서 공군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과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붉은 다리 위로 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보기에도 아찔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 삼아 연기로 하트를 만들고 빠르게 기동하며 국산 항공기 우수성을 뽐냅니다. 하늘을 수놓은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 항공우주도시 사천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입니다. 저희 아이가 블랙 이글스 너무 좋아해서 전주에서 이 멀리 사천까지 왔는데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공연에서 아주 가까이서 비행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사천 에어쇼는 주 무대를 사천 앞바다로 옮겼습니다. 사천시와 공군이 매년 열리던 에어쇼를 2년마다 열기로 했고 그 대신 규모를 줄인 에어쇼를 장소를 바꿔 연 겁니다. 공군 부대에서 열리던 행사처럼 각종 전투기는 볼 수 없지만 대신 드론쇼와 불꽃 등 야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항공기 안전체험과 전투기 모형 만들기 같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늘렸습니다. 우주 항공층 계층을 염원하는 축하 공연과 드론 나이트쇼, 불꽃쇼 등을 야간 행사를 더 넣었습니다. 사천 에어쇼와 한려 수도를 갱간을 즐기면서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두 차례 블랙 이글스 공연이 열리는 2023 사천 에어쇼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열린 부산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가 150건에 달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젯밤 10시 기준 112 신고 9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관련 신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9건, 시비나 소란 6건, 인파 밀집 4건 등이 접수됐는데 실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발작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7명을 병원으로 옮겼고 복통이나 찰과상 등으로 42명을 현장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0에서 80mm, 강원 10에서 80mm, 충청, 호남, 경상, 제주에 2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많은 곳은 100mm를 넘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17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서해 전해상,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최대폭으로 누적되며 정부와 은행이 한도를 조이고 금리도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끌어모을 영혼도 없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최대폭으로 불어난 10월, 정부와 통화당국의 경고는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금리가 다시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지수는 올해 4분기 들어 한층 완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 태도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합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이제는 시중은행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모기지인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올랐습니다. 이쯤 되자 애초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며 각종 대출 규제를 풀었던 건 정부 아니었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왜일까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 부동산에 대한 안정,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제도 연내 도입을 예고하면서 연말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1년 만에 달라진 대출 정책에 제때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불신도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생필품이 거의 모든 품목에서 오른 데다 중동 사태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해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할인 매장. 가격이 더 저렴한 건 없는지, 할인은 안 하는지 신중하게 상품을 고릅니다. 시장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깐만 장 봐도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장 볼 때마다 조금 망설여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생활 필수품 39개 가운데 37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8.3%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토마토 케첩으로 28% 이상 올랐습니다. 이어 마요네즈와 쌈장, 아이스크림, 어묵 순으로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21%가 넘었습니다. 토마토 케첩은 이상고온과 바이러스 등으로 토마토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드레싱과 장류 가격 인상은 밥상 물가뿐 아니라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수급 문제도 여전한 데다 기후변화도 원인이 됐습니다. 홍수, 가뭄 등으로 작황 상황이 안 좋아서 가격 인상과 수급 관련 예측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곡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그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생필품 가격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3달 연속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는 대학생들은 밥값을 아끼기 위해 좀 더 싼 값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배꼽 시계가 울릴 무렵 식당이 학생들로 붐빕니다. 이 밥집의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 가격은 3,000원이어서 인근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요즘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본 한 번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는 잡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3,000원이면 충분히 든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대학교. 이른 아침부터 학생 식당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100원 아침을 먹으려는 학생들입니다. 단돈 100원이지만 음식은 알찹니다. 큼직한 닭다리가 들어간 곰탕에 새우벌 튀김, 후식으로 귤도 나오고 맛도 훌륭합니다. 맛있는데?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에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충당하고 이제 남는 돈으로 생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확실히 100원의 아침밥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학은 지난 1학기부터 이른바 1,000원의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엔 100원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을 시행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저렴한 식사를 찾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이유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식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3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의미인데 높은 체감 물가 탓에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동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라든가 앞으로의 경제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본다. 100원짜리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 대학생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황이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솟는 밥값에 차라리 굶는 것을 택하는 대학생도 있는 상황.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3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2배로 늘린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급은 반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화천군은 인구수가 2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전국 상위 6번째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을 표방하며 출산부터 교육까지 여러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 그런데 최근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화천군은 매년 50만 원씩 3년간 15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1회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화천군이 출산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까지 나서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상황. 화천군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7% 수준인데 출산장려금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나 광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동일한 대상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화천군은 접경지역 인구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 책임 만큼 정부가 이를 용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미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따로 지급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죠. 전문가들은 일회성 출산 장려금 지원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원금만 받고 주소를 다시 이전하거나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 등 역효과 우려도 크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장려금 확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내년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양산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대로 예정됐던 초도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군 안팎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끝난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일반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시험 비행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인데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공군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 40대를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하고 2030년 초까지 8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일부 성능에 문제를 제기하며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입니다. 카이다에서 나온 도출된 내용을 보면은 공대 공도 아직은 불확실한데 거기다 공대 G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40대에서 40대로 가는 게 맞냐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며 한국국방연구원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도 양산 물량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은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저희 생각이고. 군 안팎에서는 초도 물량이 축소되면 40대에 맞춰 선투자를 해온 업계의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해 제작 단가가 오르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노후 전투기의 대체 시기도 늦어지며 전력 공백이 생길 거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초도 물량 40대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원가량의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문제도 여전합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에 10월 말까지 믿을 만한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성북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근호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식사를 제공한다던 작은 금액이어도 좀 기부를 하던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처음에 소규모 업장에서 저렇게 아이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진짜 선한 영향력인 거잖아요. 뭔가 바라지 않고. 남매가 왔었는데 한 1인분을 시켜서 같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식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4,000원어치 제가 안 먹었는데 이제 남동생 포장해줘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포장을 훨씬 많이 해주기도 하고 다음에는 와서 둘이서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기초생활수급자였었어요. 그래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더 해주려면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더 열심히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또 많은 분들이 써줄수록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저도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음 달에 얼마씩 기부를 하겠다. 선한 영향력 가게는 전국에서 이제 결식 아동이나 결식 우려 아동들한테 식사를 비롯해서 교육이나 기본적인 생활까지 좀 케어할 수 있게 모인 전국 자영업자 모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실정들이 좀 많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제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공무원분이 그 횡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 조금 화가 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내를 올릴 때 아이들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폐업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망할 때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설화영양학교는 정말 선하게 아이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딱 모여 있거든요. 그냥 진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사 한 끼 제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다는 마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금액은 크든 작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더 해야 애들이 좀 편하게 올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전국의 삼촌 이모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또 해야 이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진심을. 근데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에요. 한 번만 용기를 내달라고. 날짜 시간 뭐 크게 상관없이 언제든 또 여기서 먹는 거 자체가 불편한가 봐요. 포장 다 해서 이쁘게 해서 줄 수 있으니까 도시락 채로 가져가서 집에서 편하게 먹어도 되니까 매장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가을이 깊어져가는 요즘 동해안 하천에는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 고향을 찾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북단 강원도 고성 지역 하천의 연어 회기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 몸 길이 5-60cm 크기의 연어떼가 가득합니다. 북태평양까지 2만 킬로미터 긴 여정을 거쳐 3-4년 만에 고향 하천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센 물살을 만나도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기어코 거슬러 올라 상류로 향합니다. 남대천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 하천 4곳에선 내년 봄 방류할 연어 치어 생산을 위해 인공 수정이 한창입니다. 냉수성인 연어가 좋아하는 수온은 10도 안팎. 최근 동해안 최북단 고성 북천과 명파천은 회기하는 연어가 늘어 전체 회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최대 연어 회기하천이었던 남쪽 아래 양양 남대천 비율은 30%로 줄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하천 수온 상승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례적으로 2-3년 동안 고성 북천이 지금 회기율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양군은 회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남대천 일대에 축구장 8개 면적의 연어 자연 산란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연 산란을 유도를 해서 부화율도 좀 높이고 치어 생존율도 높여서 나중에 연어 회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 하천 연어 회기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은 인화물질이 많은 데다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일도 쉽지 않아서 불 끄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소방당국이 개별 공장이 가진 소방용수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배관을 만들어서 진화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용량 소방차가 석유화학 공장 저장 탱크에 일제히 물을 뿌립니다. 순식간에 많은 물을 뿜는 성능 좋은 장비가 동시에 움직이자 순식간에 물이 동납니다.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소방용수가 바닥난 겁니다. 대량 방수로 인한 소방용수 부족, 공유배관 연결 준비하기 바랍니다. 물이 떨어지자 소방관들은 도로 건너 공장에 있는 공유배관에 호스를 연결해 다시 불을 끕니다. 석유화학공단 화재 사고에서 소방용수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수가 저희 자체 사용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유배관을 기획하고 실천한 거는 조금 그 비상 상황 시 대응하기 조금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지난해에만 대형 화재 2건이 일어났습니다. 화학물질이 대부분인 탓에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데다 소방용수 공급도 쉽지 않아 완전 진화까지는 각각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줄이고 진화 시간을 당기려고
공장이 보유한 방아쇠를 함께 쓰는 공유 배관을 만든 겁니다. 소방차가 일일이 소화전을 찾아다녀서 한정된 물량을 실어왔지만 지금은 150mm 배관을 통하여 무한정 소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인 울산 석유화학산업. 단지에 들어선 대형 화학공장만 32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25곳은 대형 화재에 대응하기에는 소방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산소방은 내년까지 공장 23곳에 공유 배관을 깔아 화재 대응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동물들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는 이유가 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밤 남구 옥동의 한 텃밭에서 고라니가 붙잡혔습니다. 저녁 6시 42분쯤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고 유해조수 기동 포획단이 출동한 건데 고라니는 신고 4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 멧돼지 도심 출몰 소동이 있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야생동물이 또 도심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야생동물들의 잇따른 도심 출몰에 인근 주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주위에 산도 없는데 어디서 이거 산다니 말이야. 전문가는 최근 들어 야생동물들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는 이유로 먹이 부족을 꼽습니다. 동물들이 염분을 채워야 하는데 야산보다는 따뜻한 도심 지역에 먹을 거리가 더 많단 겁니다. 지금 산중에는 지금 그 지렁이가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10월달 되면은 땅속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멧돼지가 코질을 해도 지렁이는 못 파먹어요. 그 민가 쪽에는 좀 내려오면은 땅이 좀 질질한 게 있잖아요. 고라니도 마찬가지죠. 매년 이맘때면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데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상위 포식자가 없어지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울산 지역 야생동물 포획 건수는 올해도 역시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심뿐만 아니라 가을 들어 늘어난 등산객들이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경우도 많다며 야생동물을 마주쳤을 땐 자극하지 말고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뛰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은 야생동물을 흥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 야생동물을 마주쳤을 때는 주변의 나무나 주변 지역물 등을 이용하여서 은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라고 하면 10대 학생들이 영어 솜씨를 겨루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학업의 시기를 놓친 만학도들이 참가한 조금 특별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윤웅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소재로 연극을 펼칩니다. But I am Daisy. I can forget everything. Daisy is my life. 어색한 발음에 중간중간 자신도 모르게 우리말까지 새어나오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중년 여성도 영어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I can't forget our own smile on our face.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에서 열린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과거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한 중장년 여성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한 곳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대회인데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생과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김종숙 씨는 알파벳도 몰랐다가 참가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꿈만 같습니다.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와가지고 정말 이 영어를 하게 돼서 제 자신이 놀랐고 정말 이게 배움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함께 준비한 10대 학생들은 만학도들에게 도전과 끈기를 배웁니다. 지금 와서 공부하시는 건데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좀 저희 발음도 열심히 따라 하시려고 하셔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발휘한 어르신들. 대학, 진학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넣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또 그
깊게 공부해서 또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뭐 또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능숙한 우리말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와 함께 K-팝과 전통문화예술까지 풍성한 한류 콘텐츠가 어우러진 축제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원유한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식사와 수면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학교 성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떨리는 목소리에 담아 들려주고 속담도 능숙하게 인용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한국어 고수 10명 중 대상의 영예와 함께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받은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국말 할 줄 알면서도 목이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이마, 실수를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웃었으면 어떡해? 세종학당과 한국어 모임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6년의 시간. 긴장감을 이겨내고 풀어낸 진솔한 이야기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일단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항상 참여하고 싶었던 샤이마를 안 하고 주고 싶어요.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한국어 교재는 단연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문화도 이해도 하고 싶고 공부했어요. 2013년부터 매년 한국 대사관과 동포들이 열고 있는 한국축제. 11번째를 맞은 올해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함께 사흘간 한국문화원과 도심공원 등에서 K-팝 가수 공연과 사인회가 열리고 Seeing them was so good. It feels like a dream come true. They're so hot. Thank you. 퓨전 국악과 사물놀이, 딱지치기와 연날리기 등 한국 전통 문화 예술까지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Seeing them on stage was really nice. I was so impressed about their energy and the festive vibe they were.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비대면으로 이어진 한국 축제와 호응은 현지의 한류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약 10년간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한류 팬은 무려 13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두 나라가 문화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풍성한 축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와 방위산업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온 아랍에미리트.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중동의 한류 전진 기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YTN 원년입니다. 올해는 독일의 한인 광부가 파견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파독 광부들은 기본 계약 기간 3년을 마친 뒤 현지에 정착하거나 귀국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미주와 유럽 등지로 다시 이주했는데요. 파독 광부 출신으로 캐나다에 이주해 한인 자배를 위해 오랜 세월 기부를 실천해온 동포를 소개합니다. 옥탑방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 누워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고 있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야 자선아 너 3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아프지? 그러면서 이거 먹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얼마만큼 고마웠던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받는 이 고마움을 앞으로 제가 돈을 벌면은 1000배로 갚겠습니다. 1000배로.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7남매가 졸지에 아버지 없는 참 고아가 돼버렸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누구나가 다 그랬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생활이. 독일 그 광부 모집이 있어서 독일 가면 돈을 더 벌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광부가 실상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그 독일에서의 광산 조건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제 어플라이 해서 독일 가서 독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힘들고 위험한 일에는 대가가 따라요. 돈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제가 스탬펠 그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기둥이 넘어지면서 내 왼쪽 머리를 침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고 결국은 이제 다 퇴원하고 나서 다시 광산에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막장에 가서 일을 안 할 정도의 일은 좀 해야 되겠다. 한 1,500명,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주로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계셨죠. 그때는 그 콩나물이나 두부를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또 한국 식품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왜 우리가 왜 콩나물을 못 길러? 그다음에 두부를 왜 만들 수가 없어?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콩나물서부터 두부 이렇게 시작했죠. 나도 한국에서 학교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어떻게든지 돈을 벌면은 이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 학교를 들어가는 자녀, 대학 들어가는 자녀가 있으면 제가 장학금을 줬고 여기 아주 장학금 수여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인사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힘껏 도왔고.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요란한 비가 내릴 텐데요. 수도권과 영서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5.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